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지역구가 부산 사하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낙동강 맨 하류. 이번에 육선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 사하을 주민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육선 의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육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얼마 전에 대만 다녀오신 걸로 좀 중국으로부터 막 비난도 받고 그러던데요. 네, 그 대만 이번에 그 총통 취임식에 다녀왔고요. 네. 제가 한대만 친선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초청받아서 다녀왔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그 의정 활동의 일환이고, 근데 중국에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한 대만 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다녀오신 거군요. 네, 우리 국회에 보면은 여러 네. 의원 외교 활동하는 그런 어떤 단체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이 이번 주말에 두 차례 걸쳐서 또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는 부산이시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사실은 경남 산청인가 거기까지도 아이고, 예. 지난번에 보냈을 때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북한의 오물 풍선은 이거는 일종의 테러라고 제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고 정부에도 강력한 대응을 그때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그런 어떤 도발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시절에도 보면은 우리 정부가 많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또 대통령이 삶은 소 대가리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강력한 힘을 보유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오물풍선을 테러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은 현재 세계 한 3위 정도 수준의 그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아마 맞는 대량 살상용 무기입니다. 이게 화학 생화학 무기가. 네. 혹시나 그 속에 어떠한 그 물질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고 합니다.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집단이거든요. 따라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 또한 그 오물풍선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만약에 전국 방방곡곡에 이게 퍼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혼란과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고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보면은 그 자동차 그 창문에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전면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하나의 강력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테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이게 뭐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우리 쪽 책임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친북 단체, 친북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은 민간인이 어떤 자발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행은 도발은 북한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민간 단체가 하고 있는 거와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거하고 이게
동일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고 북한을 감싸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시키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 대가리라는 그런 소리까지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 집단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92년도에 또 남북 그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핵 전략 무기를 갖다가 우리는 다 없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은 그 이후로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고 북한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기 봐야 된다. 북한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거는 뭐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들처럼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도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대북 확성기 수준을 또 넘어서서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국방력을 더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항상 만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 못지않게 국회 여야 간에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그 본회의 의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21대가 최악의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22대 국회 그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22대는 21대보다 더 최악의 국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그 행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항상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명 자체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국회 안에서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찬성파든 반대파든 이것을 서로 협치를 통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법률안 같은 경우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게 저는 국회의 정신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지 못한 측면 정말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저희가 의총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민주당의 저는 일방적인 독재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제발 다시 이성적 어떤 사고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법이라는 것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타당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안을 처리하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다시 다수당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할 것이고 이것을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결코 국민에 반하는 반국민적인 행태고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명단까지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라도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개 상임위원회인데요. 아직 명단 제출을 안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의 국회가 22대에 흘러오면서 국회 간섭과 관례가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일종의 전통이고 그것은 여야가 오랫동안에 합의해서 합의 도출했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정권을 잡은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가지는 것이 묵시적 합의였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한 정당입니까? 집권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국회에서 합의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은 이 국회의장의 독단, 국회 운영에서의 일종의 견제 장치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가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다수당이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소수당인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이 그동안 합의했던 오랜 전통인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깨겠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형태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법사위원장권과 운영위원장권을 지금처럼 계속 고수하겠다 하면은 당분간 합의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18개 상임위를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지난 21대에도 전반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후반기에도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행포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국민의힘이 그럼 다수당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처럼 저렇게 독주하고 독재를 하고 독식을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 보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대통령의 그 거부권은 계속해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은 우원식 의원 그리고 국회 부의장인데 더불어민주당 몫은 이하경 의원 이렇게 선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 국회 부의장이 이제 국민의힘 몫인데요. 이 국회 부의장 한 자리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다선 의원인 6선에 대구의 주호영 의원하고 지금 저하고 전화 인터뷰하고 계시는 조경태 의원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는 좀 교통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이 두 사람인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좀 잘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고 국민들께 조금 더 선진화된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부의장의 역할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경 상황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으네요. 네, 예. 상반기 하반기로 서로 나눠서 협의를 해서 네. 네,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도 있고 지도 체제도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의원님 생각은요? 네, 그 지도 체제가 좀 확정이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2인 체제를 구축하니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항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어떤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는 항상 있어왔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빨리 이것도 지도 체제를 확정을 지음으로써 아마 7월 25일 전후로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고 이번 참에 훌륭한 후보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성자 독식의 어떤 그런 체제, 당 대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의 단독으로 그 어떤 당 대표 1인 체제도 좋지만 또 집단 지도 체제도 한번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장치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저는 복합적으로 좀 잘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요즘 발언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은 좀 적절하다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한 1인을 위한 그런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수십만 명의 당원이 있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어떤 주인은 바로 우리 당원이고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우리가 지도부 체제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민주당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완전히 굳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른바 그 기승전 한동훈 이 논의는 그렇게 건강한 논의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는 항상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어쨌든 권력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은 또 다른 또 부작용이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중앙아시아 3개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하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공개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중앙아시아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국익을 위해서 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세계는 총성 없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로 무역 전쟁 그리고 또 경제 전쟁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3개국의 해외 순방은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이렇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중요한 그 상대 국가와의 교류 그리고 또 약속에 대해서는 여야가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간다라고 이 부분은 좀 해석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김정숙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좀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에 인도에 갈 때 코드왕인 대통령이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장을 왜 가리지 않는지 이거는 정말 잘못됐거든요. 대통령이 안 탔으면은 휘장은 당연히 가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침묵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조차도 그 여사에 대해서 항변하기에 바쁩니다만은 과연 그러면은 대통령의 휘장을 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행위가 옳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또 변명할 일이 있으면 변명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희호 이희호 여사님 아시잖아요. 예. 이분이 2002년도에 유엔에 공식적인 그 일정 때문에 방문했을 때 민항기를 타고 가셨다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휘장도 가리지 않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마 많은 우려와 질타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